저는 주로 20,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금 세일즈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상품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지 그런 소개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달러가 굉장히 이슈죠. 네, 그래서 제가 달러를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도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 나가는지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요, 저는 원래 프루덴셜 생명이라는 원수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인카 금융 서비스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인카 ITA 달성도 했고, MDRT도 했습니다. MDRT는 물론 연금으로만 했습니다.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으로 MDRT 하려면 얼마나 건수가 많았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정도 되는데, 혹시 아이고 스포를 해버렸네. 혹시 나는 연금이 있다, 나는 연금을 가지고 있다, 없으신가요? 거의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부터 월 400만 원을 주는 대신에 죽을 때까지 줘요. 근데 반대로 10억을 일시금으로 주는 선택지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월 400. 월 400 손 들어주세요. 10억 손 들어주세요. 네. 근데 10억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굴리실 생각이세요?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냥 그걸로 써요. 네. 사실 10억으로는 진짜 뭐든 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주식에 넣어놨는데 10%의 수익만 나도 얼마예요? 1억이죠. 그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넣어놔도 솔직히 3%의 금리여도 꼬박꼬박 월마다 300만 원씩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2 보셨어요? 네. 보셨죠? 거기서 공유가 복권과 빵을 내밀잖아요. 근데 뭘 선택했죠, 사람들이? 복권. 네, 사람들의 심리가 딱 그거예요. 일시금이 10억이라는 일시금이 들어오면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투자? 투자를 해서 잃은 사람들이 90%라고 하면 수익을 본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그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못 잊어서, 그 영광을 못 잊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이 있다면요, 내가 도박을 할 확률이 커요. 솔직히. 큰 돈이 들어오면은. 근데 이제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65세까지는 250만 원을 받고, 65세 이후부터 700만 원을 평생 받기. 그러니까 합쳐서 평균 400만 원, 그냥 10억 일시금 받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에 거. 근데 위에 거 이거 가능한 거 아세요? 고객들한테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가 연금 왜 받아야 될까요? 노후 준비. 노후에도 우리 일할 수 있을까요? 한 80세 정도 됐을 때 쉽지 않을 거예요. 80세 정도 됐을 때 이 설계사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막 이렇게 청약서 들고 사인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같이 설계사들은요, 더욱더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은퇴가 빨라야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바쁘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근데 바로 전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10억을 선택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20대 전문으로 이제 세일즈를 많이 해요. 20대 간호사. 간호사들이 급여 높은 거 아세요? 네. 급여가 높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지? 그래서 반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합니다. 명품백을 사던, 여행을 가던, 그냥 써요. 그래서 제가 급여 관리를 대신 포트폴리오를 짜줘요. 자, 일단은 자취를 안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저축은 보통 40%에서 50%, 그 다음에 보험은 5%에서 10%, 그 다음에 노후, 그러니까 중장기 자산은 10%에서 15%, 그 다음에 소비하는 부분은 3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해 나가면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간호사의 급여가 대략적으로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노후 자산 30만 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거절 처리가 있어요. 제가 30만 원을 평생 낼 수 있을까요? 10년을 낼 수 있을까요? 중간에 퇴사하면 어떡해요? 20대가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죠. 30대에는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이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거라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이 연금은 선생님이 열심히 살기 위한 원동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30만 원 저축 안 하고 여행 비용으로 쓸 수 있죠. 여행 비용 뭐 아니면은 명품백 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근데 내가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잖아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같이 컨설팅을 해드려요, 저는요. 이제 20대, 30대잖아요. 어른이 보험.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에 이제 5% 정도면은 15만 원 정도. 요렇게 컨설팅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요. 자취를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자취를 하게 되면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1대1로 상담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20, 30대 여성들, 요즘에 그 결혼 정년기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노후 준비가 절실한 거를 어필합니다, 저는. 왜? 우리가 결혼을 안 하면은, 오케이. 결혼 안 해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이 다 케어해 주셨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세요. 그래서 군인 연금을 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각자 따로 살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돈 필요 없다. 난 연금 나오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니 아버지가 용돈을 바라세요. 매달 30만 원 정도씩.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도 이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부모님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까? 이런 세대가 온 거죠. 그러면은 저희 부모님들은 노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그 노후를 준비할 돈들을 우리 교육비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강남 학군 어머니들 상담하잖아요. 아이들 교육 자금에 더 목매달아요. 본인 노후보다. 그러면은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선생님 노후를 그러면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해줄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바뀌었는데. 근데 또 결혼까지 안 해. 지금 결혼 정년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은 자식도 없어.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래는 고령 사회였거든요. 근데 초고령화 사회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 다음이에요.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했다는 거는요,
우리가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랑 똑같아요. 사회초년생들 취업하기 힘든 거 아시죠? 더 힘들어진 거 아시죠? 왜 힘든 거 같아요? 예, 윗사람들이 안 그만둬요. 예, 절대 안 그만둬요. 그러니까 TO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 노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너무너무 창피하게도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알 거예요. 길 가다가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리고 뉴스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독거노인이 고독사에서 사망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 가면은요, 돈이 없어서 진료를 거부하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요. 왜 지금의 노인분들, 그러니까 7, 80대 이 노인들은 왜 노후를 준비를 안 했을까요? 내 자식한테 올인하기도 했고요. 그분들은요, 6.25 전쟁부터 해서 IMF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산전수전.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이제 살았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큼은 먹여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자식한테 다 해줬어요. 근데 반대로 자식이 챙겨줘요? 아니에요. 자식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취업난 시대니까. 그리고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각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인 빈곤율 1위가요,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빈곤율을 나는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노후를 준비를 해야죠.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목돈과 연금에 10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나는 몇 개가 공감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2.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이 있다. 3.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이다. 4.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의 내가 라고 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나는 앞으로 라고 한다. 5.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다. 6.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을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7.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가 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갑이 된다. 8.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다. 9. 목돈은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10.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이다. 네. 몇 개나 공감되시나요? 모두 공감되시나요? 하나라도 공감 안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없으세요? 대단하신데요? 전 가장 공감되는 거 있으실까요? 5번? 5번 말씀하셨나요? 1번? 6번? 9번. 1번, 5번, 6번, 9번, 8번. 6번. 그쵸. 6번을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400만 원과 10억을 얘기했잖아요. 목돈을 까먹는 것은요,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돈을 날리면요, 그 1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상장 폐지. 그럼 그 10억 어디 가요? 휴지 조각이 돼요.
근데 400만 원은요, 같이 투자했어요. 400만 원 선물 옵션에 투자했어요. 종이 쪼가리가 됐어요. 근데 다음 달에 400만 원이 또 생겨요. 그리고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자들한테 이 날파리가 많이 꼬인다. 근데 그 부자들이 갑자기 갑부된 사람들 있죠. 신흥부자들. 돈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많이 꼬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이 갑자기 생긴다?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게 계속 어디서 연락이 오고 투자 제안하고 홀릴 거예요. 어디다가 이렇게 투자하세요. 돈 불려드립니다. 사기당할 확률도 크다는 거죠. 호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연금 가진 사람은요, 뭐 잃어도 그만. 다음 달에 또 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월마다 규칙적으로 작더라도 소득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금이요, 내가 설계사들이 가입해 줄 수 있는 연금이 있고요, 사회적인 제도의 연금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요,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 내시죠? 내기 싫지 않나요? 네. 아,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네,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맨날 국민연금 적자라고 막 뉴스에 뜨던데. 난 받기 싫은데. 아, 나는 안 받고 그냥 안 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크실 거예요. 근데 또 안 내면은 그거 징수되죠, 저희. 예, 압류당해요. 그래서 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제도인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IRP나 기업에서 퇴직연금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금이에요. 비과세 연금 또는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연금.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근데 연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따신 분 있나요? 변액연금 자격증은요? 신인이세요? 경력직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공적인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은 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도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는요, 수수료 굉장히 작아요. 네, 수수료 굉장히 작아요. 20만 원 만약에 연금저축보험 하잖아요. 얼마 나오지? 5만 원 나오나? 2만 원 나오나? 여튼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거를 찾는 고객이 있고. 왜 찾냐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한도는 IRP는 900만 원,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은 600만 원. 그러니까 월 50만 원씩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제를 얼마나 받냐? 한 13.2% 받아요. 네, 그러면은 거의 108만 원 가까이가 환급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13월에 월급이라 치고 100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재저축하실 거예요? 아니요. 여행 갈 건데요. 근데 그거 돈이 결국엔 이자예요. 왜냐면요, IRP나 연금저축 제도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버스 이렇게 지나갈 때 배너 광고 보시면은 IRP는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 IRP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왜 광고를 많이 하겠어요? 국가가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떼갈 수 있거든요. 네, 연금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국민한테 세금을 뜯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 해줄게, 너네 해. 그 대신에 너네 연금 받을 때는 우리한테 세금을 줘야 돼. 근데 그 세금은요, 고정이냐? 아닙니다. 현재는 5.5%거든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를 수 있습니다. 약관 자세히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조삼모사의 개념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저축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다시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꽁돈이다 하면서 나 쓸 때 돈 많은데 하면서 어디다 써버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세일즈하는 거죠. 비과세 연금보험은요. 일단 세액공제는 없어요. 그럼 왜 해요? 왜 해요? 연금소득세를 떼가지 않아요. 국가에서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나의 자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국가에서요, 못 건드려요. 내 자산으로 등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연금보험을 마케팅하고 광고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다시 한번 이제 그 간판이나 뭐 배너나 보잖아요. 그러면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광고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못하게 하거든요. 수수료가 작든 많든 못하게 합니다.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굉장히 국가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한도도 정해놨어요. 연간 1,8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월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 연에 2천만 원 정도 연금 내는데 그러면 200만 원만 과세되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200만 원만 과세될까요? 전체 다 과세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고객한테 연금보험 잘 설명해 줄 때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요. 총 도합이 1,500만 원. 1,500만 1,000원도 안 돼요.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상품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해피콜 들어올 때 있거든요. 예, 세액공제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연간 600만 원 한도로. IRP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연금저축 보험을 세일즈 하는데 연금저축 펀드랑 연금저축 보험이랑 두 가지 중에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잖아요.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는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연금저축 보험은요. 수수료는 좀 많이 떼가요. 근데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금저축 보험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수당이 작든 많든 하나라도 해주잖아요? 나중에 연금보험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거는요. 현재로서는 생보사랑 손보사에서 취급하는 거. 생보사에만 연금저축보험이 있냐? 아니에요. 손보사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생보사 상품을 이제 추천을 드리긴 해요. 생보사.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요런 자격증들을 땄다, 취득했다 하면은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 펀드도 같이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운영하는 돈 있잖아요. 고객들이 운용하는 돈. 그 돈들의 1%에서 3%의 수수료를 매달 받아요. 배당금처럼.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비슷하긴 해요. 근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입이시지만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신다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퇴직연금 모집인 요런 자격증들 취득하시는 거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 좋으실 거예요. 네. 보험만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검색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이 뜨는지 알아요? 변액연금. 변액연금 들어보셨어요? 변액연금이 어떤 연금인지 아세요? 주식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드. 내가 만약에 30만 원의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사에서는요. 그 30만 원의 연금 중에서 한 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29만 원을 내가 원하는 투자처에다가 대신 운용을 해줘요. A펀드, B펀드, C펀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A펀드 50%, B펀드 50% 해주세요 하면은 대신 해줘요. 근데 수익률이 플러스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건데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대신 그냥 투자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의 수수료만 먹고 투자를 해주는 연금, 변액연금이죠. 그래서 변액연금이 가장 많아요. 연금보험 검색하면요. 99개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왜냐?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형 연금이 있어요. 고정금리형 연금은요. 10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6%짜리 고정금리 연금.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도 6%의 고정금리예요. 그거는. 고정금리. 그러니까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고정된 금리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도에 금리가 낮아진 적 있죠. 1%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담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이제 없애자 해서 고정금리 상품은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2021년에 한 상품이 부활을 해요. 그게 바로 프루덴셜 생명이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이 KB금융과 인수합병을 하면서 부활을 했어요. 그게 달러 연금 보험입니다. 변액 자격증 너무 힘들거든요. 변액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귀찮아서 연금 세이즈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달러 연금 보험, 고정금리 얘는 안 따셔도 돼요. 생명보험 자격증만 있으면 세이즈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고정금리형 연금 상품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변액연금 상품들은 어떤 거를 주력으로 많이 하는지 이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변액연금. 이것보다 다른 상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대표적인 상품들만 제가 좀 추렸어요. 일단은 DGB 생명 아시나요? 네, IM생명으로 바뀌었죠. IM생명은요. 연 7%의 단리로 보증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저 보증액이 있다. 연금액이. 그래서 계산기도 있어요. 미래의 연금액 계산하기. 어플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 AI가 100% 투자해줘요. AI가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엄청 터졌을 때 주식 다 무너졌었죠. 저거는 여전히 플러스였어요. 네, 그나마 3% 떨어져서. 평소에는 10몇 %예요. 굉장히 수익률이 잘 나와요.
사람보다 낫죠, AI가. 거기에 100%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 연 7%를 보증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연금 받았을 시점에는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를 보증해주니까 이 안정적인 성향의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못해도 7%잖아. 예. 그 다음에 IBK 연금은요. 어떤 게 메리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IBK라는 그 자체가 중소기업 은행이죠. 공기업이에요. 이 세 개의 금융사 중에서 제일 탄탄해요.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연 8%를 보증해 준대요. 근데 연 8%인데 한 50%는 채권형에다가 무조건 넣어놔야 돼요. 50%는. 얘네들도 머리를 쓴 거죠. 50%를 채권형에 넣어둔다? 그러면은 나중에 10% 이상 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금액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쓴 거긴 하죠. 네. 그 다음에 KDB생명. KDB생명은 요즘에 좀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매각한다고 했는데 잘 안 팔리죠. 근데 산업은행 계열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는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나중에 누군가가 인수를 해주면은 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얘네는요, 연 6% 보증해준대요. 작은 거 같죠? 근데 얘네 세 개 같은 나이대로 비교하잖아요? 연금 수령에. KDB가 2위인가 그래요. 왜 2위일까요? 연금 지급할 때 그 이율이 있어요. 연금 지급 이율.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의 연금을 주는데 그 이율을 나눠서 주는데 3%의 이율로 주냐, 5%의 이율로 주느냐 다르죠. 월 30만 원을 주냐, 월 50만 원을 주냐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KDB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얘네 세 명이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경쟁을 했어요. 6월 달에는 IM이 제일 높았다가 7월 달에는 KDB가 제일 높았다가 올해는 또 IBK가 더 높대요. 네, 둘이서 엄청 치열하게 싸웁니다. 연금 지급 금리로 올리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좋기는 하죠. 얘네들끼리 싸우니까 고객한테 가장 좋은 거를 추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찮은 게 있어요. 이 세 개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 귀찮긴 하죠.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웃긴 거는 고객의 나이대나 성별에 따라서 IBK가 높을 수도 있고 IM생명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는 IM생명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KDB가 지금 연금 지급률을 높인 이유 중에 하나도 빨리 매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하고 싶다? 하면은 IBK 연금이나 IM생명 두 개 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사는 IBK는 좀 낙후되긴 했어요. 조금 느려요. IM생명은 좋습니다.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만 청약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바로 설계해가지고 바로 청약을 해요. IM생명은. 그래서 갤럭시 갖고 있으신 분들 있죠. 안드로이드. 그거 IM생명 설치하면은요. 모바일 청약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요. 설계 매니저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다 하면 돼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근데 IBK 연금은요. 작년 하반기에 모바일 청약이 나왔어요. 원래 종이 청약했거든요, 이거. 진짜 이 시대에 종이 청약했다니까요. 근데 얘는 이제 모바일 청약이 생겨나긴 했는데 아직도 전산이 버벅거리는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초보들이 하려면은 IM생명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리고 IM생명은 그 연금 계산기도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면은요, 연금액 계산하기, 나이, 성별, 연 납입금액,
요런 거 검색하잖아요. 65세 수령 하면은 얼마씩 받는지 최저로 그게 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걸 보고서 좀 더 안심을 하는 거죠. 오, 못해도 이걸 받는다고? 괜찮은데? 네. 그래서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고객들도 이 상품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은 외화보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외화보험 하면은요, 보통 달러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달러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혹시 달러 환율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470인가요? (1456.65) 네, 어제는 146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달러의 환율이 145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500원이 넘을까요? 넘을 것 같아요? 넘는 게 쉬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IMF 한 번 더 옵니다. 예. 지금 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는 이미 IMF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화를 비축해 놨어요. 예, 비축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근데 1,500원이 넘어가는 순간은요. 우리도 외화가 바닥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오른 데 있어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2월 3일 날 뭐가 터졌죠? 계엄령. 예. 예, 한몫했죠. 계엄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이든 모든 산업이 다 주식이 폭락했어요. 한마디로 다 잃었죠. 그와 동시에 달러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 텐데 달러와 주식의 상관관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과세 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달러 연금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원화보험 있어요. 변액연금.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달러가 좋을까요?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니까. 근데 달러를 한 10년에서 20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10년에서 20년 내는 동안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해요? 내가 달러를 30만 원씩 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막 50 얼마씩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요, 간호사분들한테 둘 다 세일즈합니다. 어떻게 둘 다 해요? 달러는 중기자산으로, 원화는 장기자산으로 이렇게 세일즈를 해요. 왜냐, 달러는요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상승의 폭이 굉장히 커요. 자, 보면은요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났었어요. 2008년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어요.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 대란이 터졌어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원래 오르면 안 되는데 그분의 말실수로 올랐어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다 보면은요 10년에서 15년 사이의 주기로 갑자기 폭등을 해요. IMF 때 얼마까지 오른지 아세요? 네? 2,000원 넘었던 것 같죠? 2,2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IMF 터지기 전에는요? 네.
네, 맞아요. 800원에 근접했어요. 760원에서 780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시절에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2,200원까지 올랐으니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그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2008년도에도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긴 했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서 경제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는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는 1,48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1,500원을 지금 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안 넘기 위해서 노력은 해요. 근데 그 노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원화의 화폐도 중요한데요. 달러도 비축해 놓는 게 좋습니다. 달러의 가치랑 원화의 가치 중에 누가 더 높을까요? 달러. 왜요? 응? 화폐의 가치가 다르죠. 달러를 다른 말로 하는 게 있어요. 기축통화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축통화. 그러니까 공용화폐예요. 이제 달러 해외여행 어디 다녀와 보셨어요? 프랑스? 프랑스요? 그리고 또 미국도 다녀와 보시고 방콕, 베트남, 어디요? 싱가폴, 홍콩, 일본. 그 나라들 중에서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달러. 네, 맞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이중환전하죠. 이중환전하고요. 팁으로 1달러, 2달러 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 1,000원 주잖아요? 안 좋아해요. 제가 1,000원과 1달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팁으로 주려고 일단은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1달러를 쏙 빼가더라고요. 그냥. 네, 고르지도 않고. 줄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쏙 빼가더라고요. 1,000원을 줄 거면 2,000원을 달래요. 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달러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홍콩, 싱가폴, 그 다음에 남미, 아프리카까지 해서 전 세계 국가 중에 80% 이상이 기축통화로 쓰고 있어요. 심지어 북한도. 북한이 미국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달러 써요. 달러는 미국의 화폐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냥 생산하는 것 뿐이지 공용 화폐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유로만 쓰는데 요즘에는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USD도 같이 쓰더라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난민들 기부한다고 유니세프에다가 이제 기부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달러로 환전해서 줘요. 우리가 2만 원을 내면은 환전해가지고 유니세프 기관에서 달러로 갖다 줘요. 아프리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프리카에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혹시 짐바브웨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짐바브웨 지금 화폐를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아요. 네. 걔네 국가 부도했어요. 국가 부도예요. 네. 계란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200억이에요. 네. 계란 하나에. 화폐의 가치가 미쳤다니까요. 네. 미쳤어요. 거기는 1조까지도 화폐가 생겼거든요.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죠. 그래서 걔네들은 마트나 시장에서 자기네 나라 돈을 안 받아요. 미국 달러를 좋아해요. 1달러. 1달러로 음식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100억으로는 사 먹기도 힘들어요. 걔네 나라 돈으로.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국가직. 국가직들은 법적으로 짐바브웨 화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화폐가 한 달에 월급이 10달러만도 못해요. 한 2달러 수준? 그래서 거기는요,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성매매라던가 아니면은 투잡 같은 것들. 달러로. 그래서 짐바브웨가 에이즈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국가 부도가 된 나라에서도 달러를 쓰고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부도된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베네수엘라 여행 간 거 이제 막 브이로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보면은요, 달러로 받아요. 베네수엘라 화폐로 받지 않아요.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국가 부도가 되면은 자기네 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로 받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는 기축통화고, 그리고 점점점 가치는 우상향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돈은요. 우리나라 돈 검정고무신 아시죠? 검정고무신 그 시절에 라면 5원하고 이런의 그 동전도 있었던 시대고, 콜라도 5원 했고 이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 콜라 하나 사려면 2,500원? 이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거는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요, 20년, 50년 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졌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화폐의 생산. 5만원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원권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축의금 3만원만 내도 땡큐였던 시절이고, 친한 친구는 한 5만원 내도 땡큐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축의금 5만원 내고 밥 먹으면 욕먹는 시대예요. 네, 10만원 해야 돼. 안 친해도 10만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정쩡하면은 그냥 축의금 5만원 내고 안 가요. 안 가고 말죠.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화폐를 생성할수록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권이 나온 해 만에 얘기하잖아요. 생성되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얘기를 지금 했고, 지금 이제 쉬고, 다음 시간에는 달러 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달러와 주식의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 5명 중에 4명은 주식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트렌드가 또 바뀌었죠. 미국 주식. 예, 작년까지는 배당금 주식이 핫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주식이 엄청 핫합니다. 예, 근데 미국 주식은 결국에는 이제 달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국내 주식과 우리나라 달러 주식의 상관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는 1298원일 때도 있었어요. 네, 작년에 자료를 기준으로.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줄을 그어 놓은 게 있거든요. 3년을 주기로 불규칙하지만 산맥이 만들어져요. 네,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는요, 조금씩 최고점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고요. 최저점도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3년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이클이 돌까요? 3년마다 사건이 터져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3년마다 사건이 터지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달러가 미친 듯이 올랐던 시기가 있어요. 이때 반대로 생각하면 뉴스에 삼성전자 주식 4만 원대로 떨어져. 4만전자. 네, 4만전자 시대였어요. 주식은 폭락했고 달러 환율은 가장 높았을 때예요. 네, 그리고 너도 나도 막 주식을 하면서 2021년 1월에는요. 떠올려 보세요. 9만전자 기억나세요? 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9만전자 찍었던 시대가 2022년 1월이었어요. 이때 달러 환율 얼마였는지 아세요? 1,080원. 네, 1,080원. 그때 사놓을걸. 그쵸? 그리고 또 한 번 더 폭등이 일어납니다. 2022년 9월입니다. 이때는요, 어떤 사태가 일어났었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무역이 힘들면서 그 연어의 금액도 엄청 높았을 시기예요. 노르웨이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그 항공이 못 오니까 엄청 비쌌었어요. 저 연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때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달러도 미친 듯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대란이 터지면서 이때는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서는 쭉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이때 2월이었거든요. 그때도 1,270원 정도였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때 달러 사야 된다고. 근데 고객들은 더 기다리겠대요. 왜냐면은 이때를 못 잊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이상 이 시대는 오지 않을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투자는 누구의 목? 고객의, 네, 본인의 몫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쭉 올라요. 막 산맥을 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원래대로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쭉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계엄령 때문에.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조금은 변수가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3년을 주기로 불규칙한 산맥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최저점이 한 번씩은 와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예측 가능한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은요,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요즘에 핫한 양자 컴퓨터, 아니면은 그 정유 주식, 아니면은 반도체 주식, 자동차 주식, 여러 가지의 주식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달러는요, 종목이 하나예요. 달러라는 종목이 하나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래프 상으로만 봐도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최저점일 거라고 생각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제가 이 예측 전문가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요, 그 3년을 주기로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찍고서는 또 올라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또 조만간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겠죠. 왜냐면요, 최저점은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원 시절이 돌아올까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럼 반대로 1,500원이 되는 시대는요, 그것도 힘들 거예요. 5년 이내로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막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은 딱 하나예요. 국내 주식 하시는 분 계신가요? 국내 주식. 지금 국내 주식 장 어때요? 개판. 개판이죠. 그래서 20, 30대 친구들이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몰빵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는 친구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기업은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지금 좋지 않은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내면은 달러의 환율이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달러는 떨어지지 못하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달러와 주식의 상관관계는 반비례합니다. 네, 이때 달러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4만전자 시기, 달러가 가장 낮았던 시기는 9만전자 시기, 이때도 5만전자였었거든요. 5만전자 시대였어요. 이때도 주식은 낮았었고요. 지금도요. 우리나라 주식 개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우량주 주식들 대다수가 달러와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들 있잖아요. 자산가들, 기업 대표들이든 달러와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가 떨어지면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요. 그리고 달러가 올랐잖아요. 그럼 달러를 팔고 주식을 매입해요.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아요. 뭐 1달러, 2달러 이 정도로는 수익을 얻기 힘들겠죠. 근데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로 굴리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부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도 한 가지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달러와 주식을 함께 가지고 있다. 오히려 코인보다도 이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청담에. 그래서 이제 달러 보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험 상품을 하나 퀴즈를 낼 텐데 양로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양로보험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보시죠? 양로보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건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손 안 드신 분은 모르겠다인 건가요? 1번. 거의 반반인데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양로보험은요.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보험이에요. 그걸 양로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도 있는데 저축성 보험이에요. 환급률도 높아요. 네. 이런 보험을 왜 안 하죠? 소개를 안 시켜주니까 안 하죠. 네. 제가 프루덴셜 생명에 있었을 때 양로보험을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영업본부장님이 따로 부르더라고요. 성현애 일로 와봐. 이러면서. 양로보험 그만 팔고 보장성 보험으로 세일즈 좀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회사에 떨어지는 게 크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환급률도 높거든요. 예,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률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무해지 환급형, 저해지 환급형 인기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중간에 보험사를 통해서 해지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는 해지 환급률이 80-90% 돼요. 네, 80-90%가 돼요. 근데 수수료도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을 정말 추천해요. 저축보험으로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달러 연금, 양로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종신보험이 있어요. 혹시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죠? 뭐 7년 납, 5년 납, 10년 납. 이 상품들이요. 사실 나쁘진 않아요. 아이들의 교육 자금으로서 뭐 저축 상품은 아니지만 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컨셉으로 많이 세일즈를 하는데
저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5년 납입 이상은 안 하게끔 설계를 해요. 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언제 갑자기 폭등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거기서 얻어 터지는 건 누구? 설계사. 아이, 설계사님이 이거 달러 안정적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환율 1,600원 뚫고 저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떡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장기적으로 달러 종신보험을 세이지하지 않습니다. 5년? 킥해봐야 7년. 이렇게 해요. 근데 달러 연금은요, 최소 5년이에요. 최대 5년. 최대 5년을 하고서는 납입을 중지시킵니다. 네, 중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하고 나서 2년차가 되잖아요. 그럼 88% 정도 환급률이 돼요. 86%? 88%. 높지 않나요? 심지어 만약에 내가 1,300원어치 냈어요. 근데 환율이 1,500원이 된 거예요. 너무 많아. 해지할래. 손해일까요? 계산해보면은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면요, 종신보험보다 사망보험금이 높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종신보험보다 저축보험의 사망보험금이 훨씬 더 높아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컨셉을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KB 라이프 생명보험이거든요. 그렇게 마케팅 많이 안 해요. 좀 손해율이 높아서. 원화 버전도 있어요, 이거. 원화 버전은 굉장히 많이 세일즈예요. 근데 달러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저축성 상품이고 2.5%의 고정금리형 상품이다. 원화는 더 높아요. 2.75%의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원화보험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화보다는 달러로 많이 해요. 그래서 달러가 와닿지 않거나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높은 금리를 원하시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화의 저축성 상품, 원화 양로보험으로 하시면 돼요. RI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RI. 네. 그게 리타이어먼트 인슈어런스였나? 네, 여튼 그 보험입니다. 그리고 달러 종신 보험은요, 딱 하나 있어요. 매트라이프. 매트라이프 아시죠? 매트라이프도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게 뭐냐면 보장성 상품이긴 해요. 납입이 완료가 끝나잖아요. 저축성으로 전환이 돼요. 대신에 사망보험금은 이제 없어져요. 저축상품이라서. 그리고 중도 인출도 가능해. 그 다음에 또 수수료도 높아요. 네, 7년 납은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장단점이 극명한데 얘는 해지 환급금이 높다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 해지를 해도 80-90%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요, 중간에 해지하잖아요. 30-40%밖에 안 돼요. 손해가 무지막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조금 더 안전한 이 상품을 더 많이 세일즈를 합니다. 수수료 차이? 비슷해요. 솔직히. 저 둘 다 해봤거든요. 비슷해요. 네. 저 작년에 MDRT 이 달러 연금으로 거의 했어요. 간호사분들은 달러 연금 보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트라이프가 이 KB 라이프에서 달러 연금이 그래도 나름 메리트 있는 걸 알았는지 이 일시납 달러 연금 상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작년 10월? 9월에. 근데 그거는 이제 예치금 3천만 원부터의, 아니 3만 달러부터의 그 예치금으로 고정금리형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저는
그 상품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일시납보다는 고객이 계단식으로 이제 달러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을 한번 보시고서는 세일즈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기에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긴 합니다. 달러 자체가. 그리고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잖아요. 우리 원화의 가치가 반대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어필하시는 것도 좋은 세일즈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달러 연금 그거 KB 라이프 거 이제 해보면은요 64년 납 70년 납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100세의 납이라서 제가 그거 다 내라고 할까요? 다 내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건 감액 완납이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돈만 내면은요 여기까지만 낼게요 하고서는 완납 처리하고 예금처럼 쭉 가져갈 수 있어요. 고정금리로 계속 쌓여요. 돈은 불어나요. 저는 보통 5년을 잡아요. 왜 5년을 잡을까요? 비과세 조건이 뭔지 아세요? 5년 납입하고 10년을 유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60회 정도는 납입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요. 그래서 5년을 납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묶어두게끔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고객들 이제 슬슬 감액 완납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납입이 끝났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30-40만 원 내던 친구들인데 또다시 새로운 연금으로 추천을 하겠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선생님은 15,000달러 이상의 연금액을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달러가 미친 듯이 폭등할 때 찾으시면 더 이득이실 수도 있고 비과세로 아니면 나중에 미국 주식으로 굴리셔도 충분합니다. 달러 자산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생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15,000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얼마죠? 한 2,8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이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과 그냥 달러로 갖고 있는 것과 가치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나 달러 15,000달러 정도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반응과 나 현금 2,800만 원 정도 있어의 그 반응과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달러 15,000달러 갖고 있는 20대 친구들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잖아요. 환급률 보세요. 1년 차는 솔직히 페널티 때문에 낮아요. 67%, 2년 차 84.8%, 3년 차 91%, 4년 차 95%, 5년 차 98%, 6년 차부터는 100%가 넘어요. 근데 환급률 이렇게 보니까 높지 않나요? 저해지 환급형 보다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높죠. 네, 저해지 환급형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 내고 나서의 환급률이 더 높긴 해요. 훨씬 더 높아요. 10% 정도 높은데 대신에 중간에 해약했을 때 30-40%의 환급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설계사예요. 그래서 이 상품들을 봤을 때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안전한 달러 연금을 많이 세일즈를 합니다. 그래서 매트라이프 상품은 정말 한 2-3개 정도 세일즈했고 이거는 거의 한 20명 이상은 청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이 환급률 보셨잖아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자, 3년차가 91.3%죠. 달러 연금으로 3년 동안 총
$10,000를 납입을 했어요. $10,000 납입했어요. 근데 환급률이 미친 듯이 올라서 1,500원을 찍은 거예요. 아,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때 해지 환급률은 9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내가 3년 동안 내왔던 평균적인 환율이 1,300원이에요. 그렇게 뭐 손해보진 않았네요. 1,300원이에요. 그러면은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환차액. 자, 볼게요. 내가 평균적으로 납입했던 거는요, $10,000에 1,300원 곱하면 1,300만 원을 낸 거예요, 결국에. 근데 해지연금은 $10,000에 90%밖에 안 되니까 $9,000를 받겠죠. 그럼 그 $9,000에서 현재 시점의 환율 1,500원을 계산을 했다고 치면은요, 1,3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이득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친구 비과세 조건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자, 비과세 조건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5년 납입 후 10년 유지. 두 번째는요, 환급률이 99.9% 이하일 때. 근데 잘 보시면요, 이 환급률은요, 달러에 대한 환급률이에요. 달러에 대한 환급률은 사실 마이너스예요. 90%. 환차액에 대한 이 세금 있잖아요. 아직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생명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그걸 아직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RI는 정말 세일즈 하라고 마케팅 막 하거든요. 근데 달러는 안 해요. 네, 환차액에 대한 이 세금이 아직 규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50만 원의 이득을 보는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수학 계산 좀 되시나요? 쉽게 설명했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분? 어려우신 분? 다 이해 안 가세요? 숫자에 약하셔서. 자, 보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냈던 이 환율과 지금 만약에 환율이 한 150원 정도 차이 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350원씩 냈어요, 평균. 근데 나중에 보니까 1,500원인 거예요, 환율이. 해지해야겠다. 해지를 하면은 크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단 90% 환급률 이상일 때. 예. 1년 차에 해지하면은 손해죠. 그래서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 조건은요, 환급금이 100% 미만, 그러니까 99.9% 이하일 때와 60회차, 5년 납입 후 총 10년을 유지했을 때가 비과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 이 상품은요, 중기자금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내에 만약에 환율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면은 중기자산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이 좀 더 성장했을 때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드리려고 시드머니를 모으라고.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달러 종신보험은요, 이거는 메트라이프 달러 종신보험이에요. 메트라이프 달러 종신보험은 다른 게 있다면 중간에 해약했을 때 환급률 어때요?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다 내고 나서 10년 차의 환급률은 124.5%예요. 높아요.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달러 연금보험도 이 정도까지는 안 와요. 한 118% 정도 되거든요. 근데 124%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률 더 높은 걸 찾겠다 하면은 달러 종신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망보험금은 얘보다 달러 연금이 더 높지만 우리가 사망보장을 위해서 세일즈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쵸? 요즘에
우리 막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는 이 감수성은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이 그렇게 안 먹혀요. 그래서 보험사도 머리 쓴 거예요. 알아요. 안 먹히겠다 이제 종신보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참을성도 없고 하니까 단기납 종신이나 내야겠다 하고서 낸 게 이 상품들이에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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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있어요. 왜냐? 잘 팔리니까. 네, 그게 바로 이 단기납 종신보험인데, 단기납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금은 낮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보고서 하는 거죠. 환급률 다 냈을 때는 어쨌든 간에 99%대가 돼요. 7년 차에. 근데 10년을 기다리면 124%가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고액으로 말고 소액으로 하는 방법들. 소액으로 하면은 솔직히 1,300원일 때나 1,450원일 때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반발은 안 오는데 막 $500, $600 7년 납한다. 지금 수수료 받은 거는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 환율 미친 듯이 올랐을 때 후폭풍 고객이 진상짓을 하면은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달러는요 언젠가는 또 오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큼만 제시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달러에 최적화된 고객층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자주 하는 고객이죠. 20, 3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고객층. 특히 의료 전문인이면 더 좋아요. 의료 전문인. 의료 전문인들은요, 전문인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자기가 싫어서 관두는 경우가 많지 잘리는 경우가 없어요. 의사 잘리는 거 보셨나요? 간호사 잘리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자진해서 퇴사해요. 네.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아니면은 사회초년생들한테 한 4, 5년 정도 달러 연금 저축하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은 그거 다 저축해도 만 나이로 30 정도밖에 안 돼요. 30살 이전에 내가 $15,000 이상이나 벌었다? 너무 대단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의 자존감을 계속 올려주어야 됩니다. 예, 계속 올려줘야 돼요. 그 자존감들을. 넌 할 수 있다. 라고. 다른 이 코인 투자하고 하는 이 MZ들과는 당신은 다르다. 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은 요즘에 아파트 사고, 뭐 대출금 갚고 하느냐고 여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연금, 그러니까 달러 아니어도 연금은 각각 최소 2, 30만 원씩은 준비하라고 말씀은 드려요. 나 아직은 여유가 안 돼서. 뭐 언제 할 거예요? 애 낳고 할 거예요? 애 낳으면은 드는 돈 더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애 낳으면은. 애가 클 때쯤에. 애가 크면요? 돈 더 드는 거 아시죠? 학원비. 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항상 결혼 전에 고객층을 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계속 30만 원씩 이 연금을 내던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항상 빼고 시작을 해요. 돈 관리를 할 때. 이 30만 원은 내가 그냥 연금에다 넣는 돈이다. 습관이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근데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그런 습관을 애초부터 길러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솔로 라이프 즐기는 사람들 있죠. 나는 솔로. 이 사람들은요,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초고령화 사회 때 어떻게 버틸 거예요, 이 사람들? 엄마, 아빠 영원히 같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살에서 20대 사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키우는 가정 있잖아요. 그거는 달러 단기납 종신도 좋아요. 나중에 10년 뒤에 딸내미 그 자취방, 전세 보증금, 아니면은 딸내미나 아들내미 결혼식 자금, 뭐 이런 유로 한번 목돈 이렇게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어머님들 되게 좋아해요. 어머머머머머 들어야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20만 원은 부담스러운 것 같고 한 15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5만 원이라도 하는 게 어디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이고, 제가 연금을 세일즈하면서 단 한 번도 민원이 없었어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금융감독원에서의 민원이거든요. 민원 정말 무섭죠. 그래서 민원이 없게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고, 두 번째는 종신보험 있잖아요. 종신보험은 정말 민원 자주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저축성으로 세일즈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축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축성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나왔다. 하지만 보장성이라고 항상 강조는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민원은 안 들어와요. 예. 근데 저축보험보다 사망보험금이 작은 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오늘 교육 끝나고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이거 넷플릭스에 있어요. OTT에 있는 건데,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IMF 때 영화예요. 이미 한 번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보신다? 보는 관점이 다르실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논란의 친구 유씨. 예, 유씨가요, 증권사 직원입니다. 증권사 직원인데, 이 투자 그래프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이거 망할 것 같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퇴사해요. 그리고 내 고객들 있죠. 내 고객들을 따로 모집해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그리고 달러 오를 거니까 달러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다들 이제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서는 나갔어요. 딱 2명 빼고. 2명은 좀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아인이랑 셋이서 달러를 미친 듯이 매입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800~900원 하면서 오르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유아인은 자기의 퇴직금을 싹 끌어다가 달러로 바꿔놔요. 네. 그리고 김혜수는 한국은행 직원인데 우리나라가 IMF한테 어떤 수모를 겪었고 어떤 불리하게 조항을 맺었는지 이 과정도 나와요. 왜 IMF한테만 돈을 빌려야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고객들한테 달러를 설명할 때 힘이 실리더라고요. 확신이 실려요. 그러니까 연금이든 보험 상품이든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확신이 들어야 힘이 실려요. 아시죠? 내가 긴가민가하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면은요, 계약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진짜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는요, 고객이 사인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게 그런 힘을 실리게끔 할 수 있는 영화예요. 이건 정말 재미가 없을 순 있어요. 재밌는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 집중해서 본다면요, 얻는 게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달러의 가치를 확실하게 이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화법 스킬 하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화법 스킬 하나. 제가 이거 간호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조은주 팀장님께 만약에 제가 팀장님한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네,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음 달에 105만 원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가가지고 봉투를 딱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줬더니 문화상품권 105만 원인 거예요. 어때요? 짜증나죠? 짜증나. 누구야? 짜증나. 예.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롯데 상품권 105만 원 해줬어요. 짜증나죠? 신세계. 차라리 신세계. 왜냐면은 문화상품권이든 신세계든 롯데든 현대든 상품권은요.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네, 롯데 상품권 들고 가가지고 우리 어디야? 저기 신세계 백화점에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그쵸? 아니면은 신세계 상품권 들고 가서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끊을 수 있나요? 못 써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은요. 상품권이에요. 우리나라의 상품권. 대한민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품권을 다른 나라에서 써줄까요? 일본, 북한, 홍콩, 싱가폴 써줄까요? 네, 확률이 낮죠. 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오른다?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반대로 달러를 생각해 보세요. 달러를 공용화폐로 써준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 부자들은요, 암암리에 다 달러로 거래를 해요. 우리나라도요. 기업들. 달러로 주거나 금으로 주거나. 그들의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거래합니다. 왜냐면은 금의 가치도 옛날보다 훨씬 오른 거 아시죠? 예. 근데 금은요, 그 예금자 보호법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달러는요? 달러 연금은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꼬투리 무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은행에서 달러 적금 들래. 자, 그거 계산하면은요, 금리 마이너스입니다. 환전 수수료, 그거 금리 0%예요. 예. 그, 하나머니라고 해가지고 환전해주는 그, 하나은행 어플 있거든요. 환전 수수료 0원. 그거 백날 도보라고 해보세요. 1%? 0.1%도 안 올라요. 그대로예요. 3년 내내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놔서 뭐 하게요? 차라리 달러 연금에다가 2.5% 고정금리로 굴리는 게 훨씬 낫죠. 환전 수수료도 1달러당 2원밖에 안 해요. 제일 저렴해요. 그 증권사보다 저렴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 앞으로는요? 떨어질 확률이 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6만 원인데 10년 뒤에 8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득일까요? 뭐 배당금 뭐 많이 주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그 자체도요, 솔직히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네. 제가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짜장면. 저 짜장면 중학교 때까지는요, 한 3,000원이면은 배달도 그냥 해주고 맛있게 먹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짜장면 6,000원이면 싸다. 예, 그쵸? 막 심지어 그 압구정에는 무슨 한우 짜장면이라고 해서 5만 원짜리 짜장면도 있어요. 뭐 그 미식가 그 뭐지? 미슐랭 셰프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짜장면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초밥. 초밥 같은 경우에 초밥 정식 막 이런 거 먹었을 때 우리 한 8, 9천 원 했던 것 같아요. 초밥 뭐 8개랑 우동이랑 해서 먹으면은. 근데 지금은요, 한 15,000원 돈 해요. 2배 올랐어요, 2배. 그리고 심지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오마카세가 생겼어요. 예, 오마카세 한번 가는데 얼마가 되죠? 10몇만 원 들어요. 예. 한때 오마카세 열풍 불었었잖아요. MZ세대들 돈 모았을까요? 예, 못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MZ세대들한테 더 이 상품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대책 없이 쓰느니 달러로 그냥 해둬라. 그리고 반대로 샤테크라고 하죠.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샤넬 가방 점점점 오르지 않나요? 예. 제가 대학교 때 동기가 샤넬 가방을 이렇게 딱 메고 온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건 얼마야? 이랬는데 제 기억에는 이거 뭐 500만 원 정도에 비쌌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비싸다 이랬었는데 그 가방이 똑같은 모델이 지금은 1,200만 원이래요. 10년 됐는데. 예, 11년 됐네요. 예, 2배가 넘었어요. 예, 그래서 샤테크 하잖아요. 그만큼 이 명품이든 먹을 거든 모든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근데 뭐 빼고 올랐죠? 월급 빼고 다 올랐어요. 사실 설계사 수당도요.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업비, 물가, 주유비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연금 세일즈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보장만 많이 했었어요. 보험, 그냥 건강보험, 실비, 상해보험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요, 연금도 같이 해줘야 되는 시대예요. 네. 그 보장만 해주면은요, 그 보험만 해주면은 20년 납, 30년 납하죠. 그러면은 그 고객 20년, 30년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죠. 근데 달러 연금, 달러 종신보험 하잖아요? 5년, 7년 내에 또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이 저축 상품들에 대해서 정말 강추를 드리고요. 달러는 정말 계속적으로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정말 반대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화폐가 올 수도 있는 시점이 오긴 해요. 다른 나라가 공용화폐로 써주면요. 과연. 자, 일본 편의점에서 한국 돈을 받아요. 그런 날이 올까요?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 이 명언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이에요. 나무를 심어야 될 이 가장 좋은 시기는요, 20년 전이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요, 지금입니다. 지금도 나무를 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나무를 심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내 자신부터 확신을 가지고 고객한테 세일즈를 하는 멋진 FA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